이번 시간에는 자연위생학 관점으로 본 암종양 이야기를 할게요. 하비 다이아몬드 박사의 책을 읽으면 이 내용이 나옵니다. 자연위생학은 우리 몸은 항상 우리 편이라고 가르치죠.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우리 몸은 건강에 문제가 생기면 즉시 여기에 대해 경고음 사이렌을 울리죠. 그 경고음은 문제가 더 커지기 전에 바로잡으라는 몸 안의 위대한 의사가 보낸 신호죠. 그런데 우리는 이 경고음을 무시하거나 아니면 질병으로 간주하고 전문가에게 맡겨 치료하죠. 그 치료란 단순히 시끄러운 사이렌을 끄는 거죠. 시끄럽다고 전기를 빼는 것이죠. 이걸 치료라고 부릅니다. 일단 신호가 꺼지면 해결된 것처럼 느껴지죠.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격이죠. 자연위생학자들에 의하면 우리 몸은 아주 건강한 상태에서 암종양까지 7단계의 경보 시스템이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무기력증 단계입니다. 이 단계는 기절, 무기력, 활력 부족, 심각한 약화, 에너지 손실 상태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현대의학에서는 아직 큰 문제로 여기지 않는 단계죠. 무기력증은 우리 몸이 제거할 수 있는 독소보다 많을 때 생깁니다. 무기력증은 낮에도 몸이 둔해지고 피곤한 상태입니다. 밤에 몸을 자주 뒤척이거나 수면 시간이 길어집니다. 이 단계에서 우리는 짜증을 내거나 신경질을 부리고 식욕부진 상태가 되기도 합니다. 이런 무기력 상태는 우리 몸의 첫 번째 경보음, 사이렌입니다. 이 단계는 도둑이 집 밖에서 기웃거리는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때 사이렌을 듣고 조치를 취하면 너무 좋겠지만 대개 무시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단계로 발전합니다. 비유하자면 이 단계는 도둑이 대문을 살짝 열어서 안을 들여다보다가 마당까지 들어온 상태입니다. 이 두 번째 단계는 동혈증, 독소혈증, 흔히 임신중독증이라고 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몸속의 잔여 독소가 혈관, 임파선, 신체의 각 조직에 다량 침투한 것입니다. 주로 스트레스가 많거나 휴식이나 수면 부족일 때, 피로가 극심할 때 생깁니다. 이때 우리 몸은 고열을 발생시켜 몸을 방어합니다. 만일 우리가 이 두 번째 단계에서 해독한다면 몸은 건강 상태로 복원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단계도 무시합니다. 그러면 세 번째 단계로 접어듭니다. 세 번째 단계는 과민증이라 부릅니다. 과민 증상은 독성 물질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하려는 방어 기전입니다. 우리 몸은 더 이상의 독성 물질이 축적되지 못하게 하려고 노력합니다. 인체 내부에 쌓이지 못하게 치료 행위로 설사, 가려움증을 유발합니다. 과민증 상태에서는 평소보다 더 신경이 예민하고 화를 냅니다. 비유하자면 이 단계는 도둑이 마당을 지나서 현관문까지 온 상태입니다. 흔히 과민성 대장 증후군 이야기를 할 때 바로 세 번째 단계의 사이렌이 울린 것입니다. 이 단계는 상당히 심각한 독성 상태로 발전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할 수 있다면 이때 경보 신호를 받아들이고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이 경보 신호 역시 무시합니다. 첫 번째, 무기력증, 두 번째, 독혈증, 세 번째, 과민증.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 몸의 사이렌 소리를 무시하고 시끄럽다고 신호만 끄게 되면 결국 네 번째 단계로 접어듭니다. 네 번째는 염증입니다. 염증은 현대의학에서도 자주 듣는 단어죠. 염증이란 우리 몸이 독소를 제거하고 다시 원래의 건강 상태로 회복하려는 강력한 자기치료 방법입니다. 염증은 통증, 냉증과 한 세트로 작용합니다. 염증은 우리 몸에서 가장 효과적인 경보음입니다. 우리가 통증을 느낄 때 사실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하기 시작합니다. 통증 때문에 병원에 갑니다. 그런데 통증 신호 자체를 꺼버립니다. 아쉽지만 잘못된 선택입니다. 통증은 우리 몸이 독소를 청소하는 과정에서 나타납니다. 염증 단계에서는 우리 몸이 적극적으로 독소를 배출합니다. 습진, 건선, 루푸스 등이 이 단계에서 해독하는 방법들입니다. 비유하자면 염증은 이미 도둑이 방 안에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염증을 적절하게 해결하지 않으면 결국 더 큰 경보음이 울립니다. 다섯 번째 사이렌은 궤양입니다. 궤양은 피부, 점막이 헐러서 상처난 상태입니다. 흔히 위궤양이라고 할 때 위가 헐어서 상처가 생긴 것입니다. 궤양에서 진물이 납니다. 이 단계에 이르렀다면 우리는 경보 사이렌 자체를 잊어버린 것입니다. 비유하자면 이제 도둑이 금고를 발견하고 그걸 열려고 하는 순간입니다. 궤양 단계에서 적절하게 해독하지 않으면 결국 여섯 번째 단계로 접어듭니다. 바로 경화증이 되죠.
경화란 딱딱해지는 현상을 말하죠. 한마디로 굳어버리는 것이니 심각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흉터는 경화증의 한 형태입니다. 이 경화증은 우리 몸의 일부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죽어버리는 단계입니다. 흔히 동맥경화를 떠올리지만 이것이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라는 점을 납득하지 못할 것입니다. 실제로 수많은 경보음을 무시한 후에 이 경화증이 작동합니다. 비유하자면 도둑이 금고를 부수고 귀중품을 꺼내는 단계입니다. 우리 몸은 1단계 무기력증에서도 사이렌을 울렸습니다. 2단계 동혈증으로 또 시끄럽게 사이렌을 울렸습니다. 3단계 과민증으로 요란한 사이렌을 울렸습니다. 4단계 염증에서는 동네가 떠나갈 듯 사이렌을 울렸습니다. 5단계 궤양에 이르러서 고막이 터질 정도로 사이렌을 울렸고 6단계 경화증에서는 몸이 죽어가는 것을 보게 하면서 사이렌을 울렸습니다. 그러나 매번 사이렌 소리만 끄고 우리 몸이 독성 노폐물로 더 이상 살아갈 수 없는 지경이 될 때까지 우리 몸이 말하는 것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몸은 살아남기 위해서 드디어 최후의 수단을 강구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마지막 방어 기전입니다. 7번째, 암종양은 마지막 기회입니다. 여기가 갈림길입니다. 사느냐 죽느냐, 암종양은 우리 몸의 마지막 방어 시스템입니다. 이것이 무너지면 더 이상은 없습니다. 그야말로 우리 몸의 최후의 생존 기전입니다. 비유하자면 도둑이 당신을 발견하고 칼을 들이댄 순간입니다. 이것은 풍전등화의 순간이지만 아직 끝난 것이 아닙니다. 요기베라의 말처럼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암은 병이 아니라 당신을 살리려는 몸 안의 위대한 의사가 선택한 마지막 생명 방어 시스템입니다. 이 말은 자연위생학, 양자의학 관점입니다. 우리는 40여 년 동안 암 판정을 받았던 사람들을 꽤 많이 만났습니다. 전부는 아니지만 대부분이 그랬습니다. 얼마 전까지 멀쩡했는데 갑자기 암에 걸린 것처럼 하소연합니다. 왜 내가 암에 걸려야 합니까?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단 말인가요? 이런 반응은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암은 두려운 존재로 인식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공부한 것을 적용해 본다면 암은 결코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대개 암은 10년 혹은 20년의 잠복 기간이 있다는 말을 합니다. 이 말은 암이 그런 오랜 세월 동안에 만들어진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아마 15년 안이 그 전에 몸이 무기력했을지 모릅니다. 그건 별 문제가 아니었다고 지나갔습니다. 10년 전쯤에 과민성 대장증후군 어쩌고 했을 때도 잘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7년 전에 염증이 심하다는 의사소견을 들었지만 약을 먹으면서 지나쳤습니다. 또한 3년 전에 위궤양으로 고생했지만 역시 약을 먹고 잘 넘겼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가 작년에는 동맥경화증으로 치료를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사이렌을 끄는 방법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이제 이런 6단계를 지나서 몸에 축적된 독소들을 배출할 수 없게 된 몸은 마지막 생존 기전을 가동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암종양이라 부릅니다. 오늘 주제와 조금 다른 이야기지만 잠시 흥미로운 이야기를 하나 해볼게요. 하버드 대학의 저명한 심리학 교수 앨런 랭어 박사는 1979년 특별한 실험을 했습니다. 매우 정교하게 시나리오를 짜고 장소를 물색하고 만반의 준비를 갖춘 후에 70에서 80대인 노인 8명을 선발해서 추억 여행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일주일 동안 이런 규칙을 지켜야 했습니다. 첫째, 지금이 1959년이라고 생각하고 생활할 것. 둘째, 모든 일을 직접 할 것. 이들은 처음에 어색해하고 빨래나 설거지를 하는 것에 난색을 표했지만 차츰 적응해서 결국 모두 1959년에 사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행동하게 되었습니다. 일주일간의 피정을 마친 후에 이들을 정밀 검사해보니 놀랍게도 이들의 신체 나이는 50대 수준으로 젊어져 있었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들의 몸이 20년 전으로 되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이 실험은 너무나 유명해서 관련된 내용이 책으로 나와 있고 유튜브 영상도 있습니다. 번역서, 늙는다는 착각을 읽어보세요. 오랫동안 의학계에서 논쟁이 되고 있는 주제 중 하나는 플라시보 효과입니다. 흔히 의학 효과라 부르는 플라시보 효과는 긍정적인 기대대로 효과를 나타내는 경우를 말합니다. 반면 플라시보와 쌍둥이인 노시보 효과는 그 반대로 부정적인 기대로 부정적인 결과를 얻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의사가 위약을 주면서 이 약이 최근에 임상실험에 성공한 신약으로 특효가 있다는 말을 하였더니 환자가 좋아진 케이스는
플라시보 효과입니다. 그런데 의사가 무심코 이런 상태에서는 가망이 없고 하늘에 맡기는 수밖에 없다는 식으로 말했더니 얼마 후에 진짜 죽었다는 케이스가 노시보 효과입니다. 이제 과학자들은, 특히 뇌과학자들은 신경가소성, 호성 유전학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 관점, 감정, 느낌 같은 에너지가 실제로 몸의 화학적인 변화를 일으키고 호르몬을 작동시키거나 유전자를 오프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당신이 철저하게 현실주의자이고 과학적인 사람이라서 암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믿고 받아들인다면 그 믿음대로 몸은 반응할 것입니다. 반면 암종양이 우리 몸이 스스로 살아남으려는 자구책이며 우리 몸을 살리기 위한 방어 시스템이라는 생각을 하고 그대로 믿는다면 그 역시 몸의 구체적인 반응을 일으킬 것입니다. 이제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당신은 자연위생학자들의 견해를 받아들이거나 아니면 주변 사람들처럼 외계인 같은 암종양을 받아들이거나 스스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히포크라테스 말처럼 우리가 할 일은 몸 안의 의사가 일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 방법은 얼마든지 찾을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본도 마코토 박사의 암의 역습책 내용을 요약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